케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자들이 가주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600의 경기 부양 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주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땡스기빙 직전 수준으로 수직 감소해 더 광범위한 경제 개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잉그루드시에 위치한 소피 스테디움에서 LA 카운티 교사와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위한 대형 백신 접종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초중고등학교의 대면 수업 재개와 관련해 교사의 백신 접종이 안전한 학교 재개교를 위한 요건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 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급속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을 꽁꽁 얼린 최악의 한파에 따른 누적 사망자가 최소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물론 대규모 정전 사태와 석유, 정제유 생산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단체가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망언에 대해 규탄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논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국제청원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잇따라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3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퇴거 및 차암 유예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북한군 정찰 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하고 이들의 사진을 공개하며 현상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드러난 미 정부 부처와 기관, 민간 부문에 대한 대규모 해킹이 러시아 출신 해커들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경제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현재 수준의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소비 호조에도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심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1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주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땡스기빙 직전 수준으로 수직 감소해 더 광범위한 경제 개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다음 주부터는 가주 내 더 많은 카운티들이 퍼플 티어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에 따르면 가주 내 병원에서 코로나 입원 환자와 중환자실 입원 환자들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만일 현재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LA 카운티는 오는 봄에는 퍼플 티어를 벗어나 레드 티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가주 58개의 카운티들 중 52개가 가장 규제가 심한 퍼플 티어에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6개의 카운티 중 델노르테, 마리포사, 그리고 플러마스 등 3개의 카운티가 식당 수용 인원의 25%로 제한한 상황에서 실내 영업이 가능해지고 체육관의 수용 인원을 10%로 제한한 채 실내 영업이 허용되는 레드티어에 속해 있습니다. 트리니티, 시에라, 그리고 알파인 카운티 등은 한층 영업 규제가 완화돼 식당 실내 영업 수용 인원이 50%, 체육관 실내 영업 수용 인원이 25%인 오렌지 티어에 속해 있습니다. 잉그루드시에 위치한 소피 스테디움에 LA 카운티 교사와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위한 대형 백신 접종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오늘 LA 램즈, 헐리우드 파크 그리고 잉그루드시와 함께 백신 접종소 운용안을 발표하고 카운티 당국과 긴밀히 이 사안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안에 접종소를 운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형 백신 접종소 운용 계획안에는 LA 통합교육부 내 600명의 학교 간호사들과 전문 헬스케어 인력들이 백신을 투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피 스테디움에 마련될 대형 접종소는 하루 최대 10,000명의 교사와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앞서 오는 3월 1일부터 교사를 비롯한 일부 필수업종 종사자들을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LA 통합교육부 교직원 전용 백신 접종소인 로이발 러닝센터는 오늘부터 오픈하고 65세 이상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배심원으로 소환됐거나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할 경우 코로나19 관련 안전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현재 LA 카운티 슈페리어 코트 등 법원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재판들을 진행하면서 배심원 및 소송 관련 출석이 요구되고 있지만 시민들뿐만 아니라 소송 변호사까지 감염 위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BC는 불법적으로 퇴거시키려는 집주인들과 소송으로 법정 출두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과 소집 통지를 받은 배심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후된 법원 건물 내 밀폐된 법정의 환기 문제와 좌석 간격의 안전성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NBC에 따르면 LA 카운티 슈페리어 코트에서 현재까지 445명의 법원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데믹 속 소송 변호사들도 감염 위험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5개 법률 서비스 그룹이 안전성 문제로 LA 슈페리어 코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 서비스 그룹이 제시한 사진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복도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법정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현재 미 전역 법원에서 재판 중단 및 연기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약 24개 지방 법원이 바이러스 발병과 배심원 부족으로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커네티컷주 하트포드와 버지니아주 노폭 법원도 배심원 출두에 응답한 사람이 턱없이 부족해 배심원 선발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무응답 비율은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높다고 법원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3천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종교 행사를 오는 3월 개최한다고 밝혀 LA 카운티 보건당국과 갈등을 빚었던 LA 대형 교회가 행사를 결국 연기했습니다. 썬밸리 지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지난 12일 트위터를 통해 shepherd 컨퍼런스를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교회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보건당국과의 소송과 보건당국의 제재 위협 등으로 인해 이번 행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언제 다시 개최하게 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의 실내 예배 금지 조치에 맞서 지난해부터 실내 예배를 강행해 수차례 보건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소송까지 당한 이 교회는 오는 3월 초 LA에서 신도 3천여 명이 모이는 shepherd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혀 당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대규모 종교 집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슈퍼 전파 집회가 될 수 있다며 집회 개최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해에도 shepherd 컨퍼런스를 개최했으며 이 컨퍼런스 참가자 2명이 코로나에 감염돼 합병증으로 사망했었습니다. 세입자 강제 퇴거 및 주택 차압을 금지하는 연방 차원의 유예 조치가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3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이 같은 내용의 퇴거 및 차압 유예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제적인 타격으로 모기지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은 오는 6월 말까지 차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동시에 주택 소유주들도 렌트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6월까지 강제 퇴거시킬 수 없게 됐습니다. 당초 주택 차압 및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는 지난 1월 시효가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기한을 3월 31일로 연장한 데 이어 이날 추가 행정명령 서명으로 6월 말까지 연장되게 됐습니다. 렌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퇴거 중단 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유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은 세입자 1명 기준 연소득이 9만 9천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CDC 웹사이트 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차압이 유예되는 대상은 연방주택당국과 페니메, 프레디맥 등에 의해 주택 융자금 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미국 내 한인단체가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망언에 대해 규탄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논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국제청원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잇따라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델라웨어 한인회 등이 참여한 미국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가 오늘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미국에서 네 번째로 건립된 위안부 기림비가 있는 뉴저지주 허드슨 강변 공원에 있는 트리니티 성공회 교회 앞에서 열었습니다. 연합회는 70만 한인을 대표해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 논문을 강력히 규탄하며 논문의 즉각적인 철회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쟁이라는 엄혹한 시기 여성에 자행된 지독한 인권 유린이자 무자비한 성폭력이라면서 결코 왜곡돼서는 안 되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의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에서 청원 운동을 펼치기로 했는데요. 램지어 교수의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연합회는 한글과 영문으로 램지어 교수 논문을 규탄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온라인 서명을 받아 하버드대 로스쿨과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출간할 예정인 학술지 국제법 경제 리뷰에 각각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하버드대가 있는 보스턴이 속한 매사추세츠주의 한인회는 다음 달 1일 3.1절을 맞아 하버드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사태가 불거진 이후 여러 차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입장을 요청했는데요. 램지어 교수가 소속한
법대나 하버드대 모두 적절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 측의 로렌스 바카우 총장이 답을 했는데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학문의 자유에 포함되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하버드대 차원에서의 징계나 제재 등을 당장에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재미 한인 사회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웅입니다. 맥도날드가 코로나 팬데믹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 종사자, 경찰과 소방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땡큐 털스데이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달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아침 식사 시간에 의료 종사자와 경찰, 소방관들이 매장을 방문하게 되면 무료로 에그 맥머핀과 스몰 커피를 증정합니다. 남가주 맥도날드 프랜차이즈점을 방문해 아이디 혹은 배지를 포함한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지는 우리 자연 면역력. 그 면역력을 결정짓는 대식세포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몸속 자연 면역력을 우메켄 리포포로 더 강력하게 키우십시오.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질병으로부터 이겨내는 힘을 더 강력하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강력하게 우메켄 리포포. 면역력은 우메켄과 상의하세요. 888-941-3311 우메켄. 도사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콕하는 삶도 힘든데 문콕 자동차 때문에 더 속상합니다. 타운 내 가장 싸고 잘 고치는 오토 바디샵은 어딘가요? 부담 없이 순식간에 문콕 수리를 해주는 곳은 37년 경력의 오리온 오토 바디입니다. 반납을 앞둔 리스 자동차도 새 차처럼 만들어주는 오리온 오토 바디 앤 페인트. 10년 된 차를 새 차로 만들어주는 오리온 오토 바디 앤 페인트. 올림픽과 크렌셔 코너 323-525-0400 323-525-040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선택하세요 품질을.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확 달라진 두피 변화와 탈모 개선 효과. 김스전기 랩코스 닥터14 바이탈 케어 샴푸 특별 세일 29불 99. 아마존 초이스 사용자 평가 4.7의 우수한 기능성 샴푸. 두피 유수분 밸런스 개선과 진정 효과. 고농축 탄력 거품으로 미세 노폐물 제거. 내추럴 오일로 프리미엄 스파 테라피까지. 14가지 유효 성분과 9가지 임상 실험을 마친 닥터14. 탈모로 스트레스 받는 아버님. 이제 탈모 고민은 그만. 풍성한 모발로 자신감 넘치는 일상. 닥터14 바이탈 케어. 지금 김스전기로 오세요.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김스전기. 고맙다. 우리 한인협회 있어줘서. 서울 메디칼 그룹.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초고속 리퍼, 빠른 치료. 서울 메디칼 그룹.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시니어들 화이팅이야.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 함께여서 고맙고 든든한 서울 메디칼 그룹은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213-389-0077.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5분입니다. 수요일 5시 때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가필드 애비뉴부터 18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콩코드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11에서 18마일대. 또 스테디움 웨이와 교차 지점부터 오늘 로스펠리스 블루버드 구간 8마일에서 21마일대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5번 놀스 방향 7가 스트릿부터 16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10번 놀스와 교차 지점까지 14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도 정체 긴 구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 로스앤젤레스 스트릿 알라미다 스트릿부터 14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선셋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6마일에서 20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101번 놀스 방향입니다. 하일랜드 애비뉴 구간부터 유니버셜 센터 드라이브 구간 15마일에서 20마일대로 부분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벤추라 지역 지나는 101번 웨스트 방향 우드맨 애비뉴 구간부터 405번 놀스와 교차 지점을 지나 헤스켈 애비뉴와 교차 지점 14마일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헌팅턴 드라이브부터 19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마드레 스테이크와 교차 지점까지 14마일에서 21마일대. 베이스라인 로드 구간부터 17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카넬리안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17에서 19마일대로 역시 일반 레인과 카플레인 모두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센트럴 애비뉴 구간부터 벌몬트 애비뉴 구간 10에서 19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 게티센터 드라이브 구간에서 뺑소니로 인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57번과 교차 지점에서도 뺑소니 사고 소식 올라와 있고요. 405번 놀스 방향 모레가 드라이브에서도 차량 추돌 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 멀홀랜드 드라이브에서도 추돌 사고, 10번 이스트 방향 프레이저 스트릿 구간에는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스테디움 웨이 구간에서 추돌 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초, 중, 고등학교의 대면 수업 재개와 관련해 교사의 백신 접종이 안전한 학교 재개교를 위한 요건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여파로 중단된 각급 학교의 대면 수업 재개 추진에 관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교사의 백신 접종이 학교 재개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의견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코로나19 대응 조치와 관련해 CDC 지침에는 백신 접종을 권장사항으로 포함하는 다양한 완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며, 그러나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더 소규모의 학급 편성, 위생에 대한 요구 등도 완화 조치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주 정부가 백신 접종 대상을 결정할 때 교사들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약 절반에 이르는 주가 교사를 우선 접종 대상으로 한다면서 교사 접종이 학교 재개를 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교사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대통령과 부통령은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미겔 카도나 지명자가 인준되면 최우선 과제는 학교 재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 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급속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6일 기준 미국 내에서 총 1,299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42개 주에서 1,277명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Including the first case of the B117 variant with the E484K substitution that had previously been found in the UK. 플로리다주가 416명으로 가장 많고 캘리포니아에서도 186명이 보고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10개 주에서 19명이 보고됐고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도 2개 주에서 3명이 확인됐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CDC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잠비아의 코로나 대확산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며 급속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초 하루 30만 명에 달하던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있지만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Nice to see the numbers of cases drop, but it could be misleading. 또 다음 달쯤 변이 바이러스로 감염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UK variant that the modelists tell us will be probably dominant in our own country by the end of March. 미 보건당국은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화요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와 로스앤젤레스 두 곳에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대형 접종센터를 열었습니다. We will begin providing up to 6,000 doses a day. 하지만 미 전역의 백신 공급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라 미국 주지사 협회는 백악관에 보낸 서한을 통해 공식적으로 백신 공급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타격 완화를 위한 경기 부양안 통과에 집중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리처드 트럼카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 회의를 통해 노동계 지도부와 만나 자신이 내놓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부양안과 낙후한 사회 기반 시설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토대로 보면 국민들은 부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원하고 모든 것은 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화당은 부양안 규모가 너무 크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1조 9천억 달러 규모가 과도하지 않다고 재차 반박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38위쯤 된다며 너무 뒤처졌고 21세기의 경쟁력이 있도록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회의에 참석한 노동계 인사들에 대해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칭하며 노동계의 지지가 자신의 대선 승리에 기여했음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열린 CNN 방송 타운홀 행사에서도 1조 9천억 달러 부양안의 당위성을 집중 홍보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부양안 홍보차 NBC 방송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부양안에 대해 학교를 다시 열게 하는 계획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는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돼야 한다면서도 학교를 다시 열기 위한 전제 조건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최악의 한파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물론 대규모 정전 사태와 석유, 정제유 생산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이 됐습니다. 끝없이 내리는 눈에 도로도 집들도 파묻혔습니다. 한쪽에 치운 눈만 해도 어른 허리 높이만큼 옵니다. 겨울 폭풍이 몰고 온 북극발 강추위로 미국 본토 4분의 3이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CNN은 2003년 이후 가장 넓은 지역에 눈이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눈도 눈인데 역대급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유마 영하 41도, 캔자스주 노턴 영하 31도 등 곳곳에 최악의 한파가 닥쳐 미국 2천여 곳에서 최저기온 기록이 깨졌습니다. 인명피해와 정전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일주일 새 사망자는 급증했고 강추위에 발전시설이 잇따라 멈춰 18개 주 550만 가구가 전기가 끊겼습니다. No Wi-Fi, no nothing, no internet, but everybody needed to eat. We had our camping stove out on the stove and tried to be as safe as possible. That about 400,000 households power will be restored sometime today. Now that will be a significant improvement. 그러나 여전히 정전 상태인 곳이 많고 혹한 속에 상당수 정유업체가 문을 닫아 하루 4,500만 배럴의 석유, 정제유 생산이 중단되면서 에너지 산업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텍사스 등 7개 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차질에 공장 폐쇄, 항공편 중단까지 몰고 온 최악의 한파. 일부 학자들은 이번 한파로 인한 피해가 우리 돈 1조 1천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드러난 미 정부 부처와 기관, 민간 부문에 대한 대규모 해킹이 러시아 출신 해커들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앤 뉴거버 사이버 및 신흥 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9개 연방기관과 약 100개의 민간 부문 기업들이 피해를 보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약 18,000개의 기업이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았다면서 추가로 피해가 파악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해킹이 미국 내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해 자행됐고 이로 인해 정부가 해커들의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해킹 조사에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유사한 형태의 공격을 막기 위해 사이버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킹 방지를 위한 권고안 일부가 향후 행정 조치의 형태로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번 해킹은 정부와 민간 기술 기업 모두를 침입했다면서 이 같은 범위와 규모의 해킹은 단순히 한 차례의 스파이 사건 이상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번 해킹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쳤으며 해킹 동기는 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부인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해커들이 미국의 네트워크 감시 소프트웨어 업체 솔라윈즈를 해킹한 뒤 이 회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패치의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이를 이용하는 고객 전산망에 침투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은 작년 12월에 처음 확인됐습니다.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국립보건원을 비롯해 MS, 인텔 등 수많은 정부 부처와 기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해킹 사건이 드러난 직후 배후는 러시아이며 첩보 수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러시아는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북한군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하고 이들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현상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은행과 기업에서 13억 달러 이상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리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기소한 북한 해커는 전창혁, 김일, 박진혁 등 3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북한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이들의 사진이 포함된 수배 전단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창혁은 알렉스 장 등의 가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1989년생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일은 줄리엔 김 등의 가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1994년생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혁은 박광진 등의 가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1984년이나 1981년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의 은행과 기업에서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 이상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리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s laid out in today's indictment, North Korea's operatives, using keyboards rather than guns, stealing digital wallets of cryptocurrency instead of stacks of cash, have become the world's leading bank robbers. 검찰은 이들이 2017년 5월 파괴적인 랜섬웨어 바이러스인 워너크라이를 만들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하는 등 관련 업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2018년 3월부터 적어도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컴퓨터에 침입할 수 있는 수단인 여러 개의 악성 가상화폐 앱을 개발해 해커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슬로베니아 기업에서 7,500만 달러,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 기업으로부터 2,500만 달러, 뉴욕의 한 은행으로부터 1,180만 달러를 훔쳤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뿐 아니라 미국 방산업체들과 에너지, 항공우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악성 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 정보를 훔쳐가는 스피어 피싱 행각도 시도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할 때 북한의 악의적인 해킹 관행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북한 해커 3명에 대한 기소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의 대북 정책 검토는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과 위협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물론 우리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가장 자주 얘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은 우리가 주의 깊게 평가하고 주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게 없다며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미국을 위협하고 전 세계의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전 사건을 통해서도 알고 있다며 북한이 금융기관에 상당한 사이버 위협을 가하고 있고 이는 여전히 사이버 첩보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그런 사례 중 몇 가지는 상당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경제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현재 수준의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오늘 공개한 지난달 26일에서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경제 여건이 현재 연방준비제도의 장기 목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정책 스탠스를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의사록은 이어 그에 따라 모든 참석자는 연방기준금리와 자산 매입 속도를 위한 위원회의 현재 설정과 성과 기반 가이던스 유지를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 후 기준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낮추고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하는 등 시장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완전 고용과 2%의 장기 물가 상승률 달성 등의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런 완화적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 전망 등을 근거로 조기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을 점쳤지만 이번 의사록에는 테이퍼링 시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 사막지대 신재생 에너지 단지 개발을 촉진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라 데니얼 데이비스 내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조만간 이 같은 환경 규제 완화에 관한 여론 수렴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재임 기간에 단행한 에너지 및 환경 규제 완화를 되돌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AP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사막지대에 위치한 수백만 에이커 규모의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단지 개발이 용이하도록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마련된 사막 신재생에너지 보존 계획을 임기 막판에 변경했습니다. 일부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개발업체는 그동안 이 계획이 수백만 에이커의 부지를 사업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행정부는 화석연료 사용 감축 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보존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유지에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 전 보존 계획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존, 실외, 여가 활동을 균형 있게 다뤘다는 입장입니다. 데이비스 부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막판 시도는 불필요했으며 균형 잡힌 국토 관리와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주둔 중인 미군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강력 권고하고 있지만 3명 중 1명꼴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프 탈리아페로 미 공군 소장은 오늘 미 의회 청문회에서 초기 데이터를 토대로 봤을 때 미군의 백신 접종 수락 비율은 3분의 2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반 미국인의 접종 수락 비율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밀집된 환경에서 집단으로 훈련하고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의 특성상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육군 전략사령부 군의관인 에드워드 벨리 준장은 부대별로 접종 수락 비율이 30%에 불과한 곳도 있고 70%가 되는 곳도 있다며 어떻게 해야 군인들이 백신 접종을 하게 할 수 있을지 군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자들이 오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저소득층 가주주민들에게 $600의 경기부양 현금을 단발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오너와 비영리 단체에는 무상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자들이 가주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600의 경기부양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96억 규모의 구제 패키지에 17일 합의했습니다. 구제 패키지에는 스몰 비즈니스에 무상 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 $21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부양 현금 수혜 대상은 2020년 세금 보고에서 언드 인컴 텍스 크레딧을 받는 가주의 저소득층 가정입니다. 주정부의 $600 경기부양 현금은 체류 신분 때문에 연방정부로부터 경기부양 현금을 받지 못했던 서류 미비자들도 세금 보고만 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불체자라도 텍스 아이디 넘버만 소지하면 됩니다. 수혜 소득 기준은 지난해 소득이 $3만 미만인 가정으로 390만 명 정도가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SSI 수혜자와 캐리웍스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가정도 $600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주민들은 연방정부가 3차로 제공하는 $1,400의 경기부양 현금 외에도 주정부로부터 추가로 $600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번 구제 패키지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와 비영리 단체, 문화센터에 각각 $5,000에서 $25,000의 무상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커뮤니티 컬리지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1억 비상 지원금을 배정하고 푸드뱅크와 다이퍼에 $3,500만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제 패키지는 빠르면 18일 의회 예산 소위원회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쯤에 주의회 전체 표결에 붙여집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밝은 미소 속에 기쁨 있는 곳에 사랑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마음 여기에.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와 라디오 서울방송 한국TV가 함께하는 2021 생방송 세금보고 세미나. 매해 전 미주 한인들께 양질의 납세 정보를 제공해온 라디오 서울 세금보고 세미나는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펼쳐집니다.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세금 보고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개인 세금 보고부터 비즈니스 세법 변화, 코로나 관련 고용주 세금 혜택과 실업수당, 소셜 세큐리티 관련 사항과 절세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생방송으로 청취자분들의 납세에 관한 궁금증을 직접 풀어드리니 많은 청취와 참여를 바랍니다. 이날 여러분의 문의도 전화와 카카오톡, 유튜브 라이브 챗으로 받습니다. 1650 라디오 서울 2021 생방송 세금보고 세미나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이 행사는 태양광 에너지 산업의 선구자 사우스웨스트 선솔라, 미슐린 가이드에 선정된 LA 명품 한식당 소반, 365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장지하외과 후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드디어 외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남편은 삼겹살을, 아이는 스시를. 난 불고기가 먹고 싶은데. 스시앤 BBQ가 있잖아. 넓고 쾌적한 패티오에 스시앤 BBQ. 코로나가 두렵지 않은 스시앤 BBQ 페리오에서 얼유캔이 23불 95에 스시와 고기를 무제한으로. 페리오에서 엣지 있게 맘껏 푸짐하게 윌셔와 샌앤드루스 구 최간의 자리. 건물 뒤 넓은 무료 파킹랏을 이용하세요. 스시앤 BBQ 213-322-2350 322-2350. 행복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하는 차민영 내과. 김영진 박사, 정재환 선생님과 새로운 의료진을 구성해 더욱 체계적인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디케어 시니어 어르신들께 보다 빠르고 정확한 종합 검진을 해드리는 차민영 내과. 이제 차민영 내과에서 건강한 100세 인생을 준비하세요. 거젤과 오가 213-480-7770 213-480-7770.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영장 청구권을 현행대로 검찰에 주도록 하는 쪽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검찰의 거센 반발 예상 때문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의 힘 빼기 핵심은 검찰이 쥐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어떻게 할지에 있습니다. 기소 독점과 기소 편의로 무장한 검사가 영장 청구권과 직접 수사권을 두 손에 쥐고 견제장치 없는 권한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는 상황에서 검찰은 독재자의 보응과는 절대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권은 어느 정도 경찰과 공수처에 넘겼고 이제 남은 건 검찰의 영장 청구권이었습니다. 현재 검사만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고민 끝에 영장 청구 권한을 다른 기관에 주지 않고 검찰이 그대로 갖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1차 수사는 못하지만 기소를 위해 필요한 2차 수사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지만 타 기관 수사가 미진할 경우 직접 소환조사와 같은 주요 수사를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영장 청구권과 2차 수사 권한을 통해 검찰의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검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특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영장 청구권 이전 등이 검찰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의 틀을 당분간 크게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과 지나치게 각을 세우며 갈등 국면을 만든 것이 여론에 부정적이었다는 분석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과의 오랜 갈등 국면에서 쌓여온 국민적 피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최우선시하던 집권여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있을 때 국정원 불법 사찰 자료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확인해봤더니 보고라인에 있었던 것으로 명시돼 있긴 한데 구체적인 개입 정도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 예비후보 본인은 관련성을 적극 부인한 반면 민주당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지난 2018년 적폐청산을 추진하던 환경부의 요구로 국정원이 공개한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찰 문건입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에 대한 활동체증과 세무조사 압박을 강화하고 주요 인사들에 대해선 내부 갈등을 유도하는 방안이 수립됐습니다. 보고 대상에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적혀 있습니다. 사업 홍보 내용을 보고받는 대상엔 2010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도 포함됐습니다. 모두 지금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입니다. 야당 유력 예비후보가 불법 사찰 의혹의 개입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민주당은 곧장 공세에 적극 나섰습니다. 앞서 경쟁자인 민주당 김영춘 예비후보가 박 예비후보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데 이어 이젠 당 차원에서 박 예비후보만큼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정조준했습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 관련 어떤 보고를 받았고 무슨 용도로 그 자료를 활용했는지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지지율 1위를 굳건히 지키며 고공행진하던 박 예비후보 본인은 물론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새로운 변수가 생긴 셈입니다. 하늘의 맹세컨대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개되고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선거에 이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지만 박 예비후보가 민주당 주자들과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의혹이 큰 변수가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내용이 다음 달 추가로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선거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차명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1억 원대 과세가 잘못됐다며 세무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곳에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탈세할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바꿨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YTN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서울 강남세무서는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재판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억 원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일부를 포착해 2008년부터 4년간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부동산은 서울 용산 상가와 경기도 부천의 건물, 토지입니다. 지난 1977년부터 명의가 이 전 대통령에서 친누나로 넘어간 뒤 조카가 물려받았는데 40년 뒤 다스 재판에서 차명재산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신은 구치소에 갇혀 있느라 과세 사실을 몰랐고 당시 세무서가 과세 내용을 당사자 대신 아들 이시영 씨와 경호 직원 등에게 통보한 건 위법이라는 겁니다.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뒤늦게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불복 기간이 지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습니다. 1년 동안 심리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과세 내용 송달 방법이 잘못됐다는 이 전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세금 부과 기간을 문제 삼았습니다. 5년이 지난 소득에 과세할 수 없다고 정한 국세기본법상 2011년까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물린 건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면 10년까지 과세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탈세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바꿨다는 증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워크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횡령,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자금 조성하신 거 맞아요? 좀 어떤 주장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밤까지 심리를 이어간 법원은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횡령과 배임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고 범죄 규모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K그룹 창업주 최종건 전 회장의 둘째 아들인 최신원 회장은 SK네트워크스 등을 운영하면서 1,0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자기 소유나 마찬가지인 골프장 운영업체에 무담보로 회사 돈 155억 원을 빌려주고 제대로 상환받지 않은 의혹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SK네트워크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회사 임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지난달 7일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해외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인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대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구속되면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홈쇼핑월드 2월의 파격 세일 한국산 세니타이저 젤 500ml 1불 KF94 마스크 100장 구매 시 80전 홀세일은 70전 면역에 좋은 6년근 강화홍삼 60호 2달분 3박스 100불 경희대학교 침향공진단 3박스 구매 시 1박스를 더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올림픽과 아드모어 부에나팍점 비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장의사는 어떠세요?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한국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한국장의사 전화번호는요?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차를 찾고 계신가요? 토요타의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이벤트로 오세요.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코롤라, 코롤라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프리우스 프라임, 그리고 심지어 하일랜더 하이브리드와 같이 가장 인기 있는 토요타 모델에 엄청난 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낮은 리스 비용과 낮은 이자율로 크게 절약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놀라운 캐시백 혜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딜러를 방문하세요.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차를 찾고 계신가요? 토요타의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이벤트로 오세요.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코롤라, 코롤라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프리우스 프라임, 그리고 심지어 하일랜더 하이브리드와 같이 가장 인기 있는 토요타 모델에 엄청난 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낮은 리스 비용과 낮은 이자율로 크게 절약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놀라운 캐시백 혜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딜러를 방문하세요.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소비 호조에도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심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90.27포인트, 0.29% 상승한 31,613.0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26포인트, 0.03% 하락한 3,931.3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82포인트, 0.58% 내린 13,965.4 4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양호한 지표에도 장 초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강한 소비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우려를 자극한 영향으로 풀이됐습니다. 특히 생산물가 지표도 예상보다 큰 폭 오르며 금리 상승 부담을 한층 키웠습니다. 주요 지수는 하지만 장중에는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고 다우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수 구성 종목인 버라이즌과 쉐브론 주가 급등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1.03% 하락하며 부진했습니다. 국제유가의 지속 상승에 힘입어 에너지는 1.45% 올랐고 금융주도 0.36%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본토를 덮친 이상 한파에 따른 원유 생산 셧다운 여파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8% 오른 61.1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1.7% 상승한 64.4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에 따른 정전 사태로 텍사스주의 원유 및 정유 관련 시설들이 다수 문을 닫거나 가동을 줄인 것이 공급난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텍사스에서 최소 하루 260만 배럴 규모의 정유 시설 가동이 중단됐다고 S&P 글로벌 플래틱 애널리틱스가 집계했습니다. 반면 국제 금값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탔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5% 내린 1,772.80달러로 마감해 작년 6월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안전자산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작년 2월 이후 최고인 장중 1.33%까지 치솟으면서 금값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고 마켓워치는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대국민 지원금에 힘입어 지난달 지갑을 더 많이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1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5.3%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의 전망치 1.1% 증가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1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급증한 것은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호 패키지법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당 600달러의 대국민 직접 지원금이 지난달 초부터 대다수 미국민에게 배포돼 소비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173년 역사를 지닌 미국의 유력 신문기업 트리븐 퍼블리싱이 해치펀드에 매각됩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트리븐 퍼블리싱은 뉴욕 해치펀드 운영사 엘든 글로벌 캐피탈과 6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든 측은 트리븐 퍼블리싱의 주식을 주당 17.25달러에 현금으로 매입하는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트리븐은 이 조건과 관련해 엘든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기 하루 전인 작년 12월 11일 종가의 45%의 프리미엄을 얹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트리븐 퍼블리싱의 주가는 전날 대비 1.06달러 오른 17.03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트리븐 이사회는 이 계약을 승인했으며 2분기 중 거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엘드는 앞서 2019년 11월 트리뷴 퍼블리싱의 지분 32%를 사들이며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당시 계약에는 2020년 6월 30일 이전까지 엘든 지분율이 33%를 넘을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트리뷴 퍼블리싱은 1847년 창간된 종합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을 모태로 하며 2014년 방송 부문과 각각 별도 법인으로 분사했습니다. 2018년 주요 매체 LA타임스와 샌디에고 유니온 트리뷴 등을 캘리포니아의 중국계 억만장자 사업가 패트릭 순시용에게 매각하고 현재 뉴욕 데일리 뉴스, 볼티모어 선, 올랜도 센티널, 플로리다 선 센티널, 커네티컷 하트포드 쿠런트 등 40여 종의 신문과 잡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AP에 따르면 볼티모어 선은 이번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신문은 자선 사업가 스튜어트 베이넘 주니어가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에 인수돼 지역사회에 이익을 주는 신문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월 17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낮 기온 2, 3도가량 차차 오르면서 특히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에는 LA 지역도 70도 후반에서 80도 초반대로 예년 기온을 10도 이상 웃도는 포근한 날씨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0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2도, 46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8도, 44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5도, 밤 최저 48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10에서 15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오늘 밤 최저 기온 46도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3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18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의 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